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범동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무죄 판결 나다입니다. 자, 조범동의 재판이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모두 무죄가 됐어요. 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8개월 전에 작년 10월에 조범동 공소장으로 본 정경심 교수의 무죄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사건건을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조국과 정경심 교수를 물고 뜯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모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진짜 많은 지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영상 제가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더 간단하게 제가 미리 올렸던 영상보다 단순화시켜서 조범동의 재판에서 왜 정경심 교수의 공모가 모두 무죄가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메모장에 좀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자, 조범동의 재판이 열린 바로 그 자료, 공소장. 자, 2017년 2월에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코링크와 5억의 250주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당 200만 원에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이 주식을 사요. 코링크의 주식을 삽니다.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은 이건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2016년 9월 5개월 전에 정경심 교수에게 코링크 P 주식을 5억에 500주를 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정경심 교수는 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5억에 250주를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계약을 해요. 이걸 삽니다. 2배나 비싸게 사요.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5개월 전에 5억에 500주를 살 수 있었던 걸 5개월 뒤에 5억에 250주를 산다. 일단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자, 두 번째, 납득이 안 가는 이유.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5억을 주고 250주를 산 것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2017년 2월 이걸 보시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가 탄핵됩니다. 자, 그러니까 2017년 2월에는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가 탄핵될 것을 미리 알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경심 교수는 미리미리 차명 투자를 해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자, 또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월 860만 3천 원을 이 남동생이 가지고 간 것, 이걸 또 횡령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남동생 측은 이거는 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60만 3천 원이 횡령이냐 이자냐, 이 싸움이 재판에서 붙은 건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에 돌던, 커뮤니티에서 돌던 글들을 막 모아서 분석을 했었는데, 자, 이 컨설팅 계약의 수수료 월 860만 3천 원, 금액이 조금 컨설팅 계약으로 하기에는 이상하죠. 800만 원도 아니고 860만 3천 원이 매달 수수료로 나갔는데, 자, 이걸 이자로 놓고 본다면
원천 징수세율 3.3%가 있습니다. 이걸 제하면 실지급액은 832만 8,170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곱하기 1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9,993만 8,044원이 나옵니다. 대충 1억이 떨어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은 5억을 빌려주고 1년에 1억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60만 3천 원을 이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벌어질 때 이자라고 주장한 것과 검찰이 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검찰의 주장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이 투자라고 하면 고정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여라고 하면 이자 쪽으로 고정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하고 가져간 이 돈은 이자로 재판부는 판단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의 공무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는 또 아마 이 부분도 있을 건데요. 자, 조범동 공소장에는 이런 글도 써 있거든요. 2018년 8월 정경심 남매가 조범동에게 투자금 상환을 독촉했다. 그래서 조범동은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서 정경심 남매에게 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도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죠. 투자금을 왜 돌려달라고 독촉을 합니까? 빌려준 돈은 돌려달라고 독촉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갚겠다. 약속한 기일이 되면 자, 약속한 날짜가 다 됐으니 이제 빌린 돈을 갚아라라고 독촉할 수는 있으나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엄청난 큰 돈을 벌 공범으로 조범동과 정경심이 막 이 꿍꿍이를 짠 건데 왜 갑자기 투자금을 뺍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고 독촉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판부가 제가 8개월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거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조범동은 WFM에서 13억을 횡령을 했고 그 중에 일부를 갚은 거예요. 재판부도 역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범동은 왜 이 5억을 그냥 빌리지 않고 코링크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구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1년에 거의 1억,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5억을 땡겨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범동은 정경심 교수와 그 남매, 그 가족의 돈으로 뭔가 이 판에서 활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5억을 구해오는데 빌리는 거죠. 빌리는데 자, 주식을 사는 것처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자, 그러면 이 코링크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죠. 부채는 완벽하게 숨기게 되는 것이고요. 주당 200만 원으로 5억을 투자한 투자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코링크라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코링크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면서 이 재무제표가 아주 아름다워지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500주든 250주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주기로 한 이자를 그대로 받아내고 원하는 시일 안에 돈을 돌려받기만 한다면 남동생 입장에서는 500주든 250주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한 것일 뿐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재판부도 이런 해석을 했다라고 봅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검찰은 이 복잡함을 이용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죄가 있는 것처럼 억지 기소를 한 거예요. 8개월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진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공소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 조범동의 재판이 제가 처음에 8개월 전에 이 조범동 공소장을 분석한 것대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의 남은 재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소장이 정말 부실하거든요. 증거도 부실하고 증거가 부실하니 공소장을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검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촛불을 들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의혹에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이룰 수는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서 힘내라고 이렇게 지켜줬었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촛불을 들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으로 압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제가 생각했었던 조그만 걱정들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공수처 설치하고 윤석열 그리고 그의 일당들 다 처벌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